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발표한 이 논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52년도에 시금치 100g 한 단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타민C가 150mg이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그 뒤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8mg으로 줄어들었고 52년도에는 13mg의 철분이 들어있었는데 0.7mg으로 줄어듭니다. 시금치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과일과 채소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50년 전의 것보다 지금의 것은 평균 이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가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과는 달리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토양 속에 있는 알칼리성 물질인 미네랄이 다 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빨아먹을 미네랄이 부족한 것입니다. 옛날처럼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인산, 칼륨 이런 그저 화학적인 비료만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효소가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입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는 이런 미량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을 JAMA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비타민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미 의학협회는 미국의 모든 성인들에게 비타민 복용을 적극 권장한다. 그래서 음식만 가지고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면 비타민을 보충제로 사서 먹어야만 된다라고 의사들이 권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50% 이상이 비타민과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사서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먹기만 하면은 모든 건강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6번째 뉴스는 더 서글픈 뉴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 먹고 있는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케미칼로 만든 비타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참으로 서글픈 소식을 최근에 우리는 연구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글픈 소식 6번째 최신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합성 항산화제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산화제, 비타민은 천연에 있는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가 있고 실험실에서 합성해서 만들어낸 이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먹으면 천연 항산화제는 잘 세포가 받아먹어서 건강에 이로운데 합성 항산화제를 먹으면 왠지 이 세포가 받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화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몸속에서 떠다니다가 이물질 취급을 받고 오히려 얘가 활성산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핀란드 공중위생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당근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폐암 발생률이 200% 정도 감소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당근 속에 무슨 성분이 이렇게 폐암을 예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폐의 점막을 방어해 주면서 폐암이 안 걸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면 당근 먹을 필요 없이 베타캐로틴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베타캐로틴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석유 속에서 그 화학 구조식이 똑같은 베타캐로틴을 합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베타캐로틴을 합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팔게 됐어요. 까짓것 비싸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음식만 가지고는 부족한 베타캐로틴을 공급받으면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핀란드 공중위생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그 베타캐로틴을 열심히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18%가 더 증가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과연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비타민 C나 베타캐로틴이나 비타민 D나 이 모든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인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오락가락입니다. 어떤 데서는 먹어야 좋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먹었더니 더 폐암이 증가된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종합 비타민을 지금 떠돌아다니는 시중에서 흔히 구하는 그런 합성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전립선이 발생한 것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조금 더 건강해지려고 종합 비타민 7개를 먹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립선 발생률이 130%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봅니다. 자그마치 29만 5,344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하면서 찾아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의학 저널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JAMA라고 하는 이 저널에서 과연 이 비타민을 먹는 것이 더 오래 사는 것인가 빨리 죽는 것인가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연구 결과로 그 많은 비타민 장사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47명의 박사님들, 세계적인 비타민 권위자들의 논문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 연구 대상은 자그마치 18만 938명이나 됐어요.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타민 A를 먹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먹었는데 안타깝게도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조기 사망 위험도가 16%가 더 높았고요.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7%의 조기 사망 위험도가 높아졌고 비타민 E는 4%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케미칼로 만든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수많은 비타민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논문을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비타민 C를 팔고 있어요. 그거 먹어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하면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 쓰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현명한 박사님들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비타민 정제로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 천연의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20단을 먹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단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까지 아는 또 앞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5 a day. 미국에서 이제 하루 3끼 먹는 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번씩 먹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시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루 3끼를 먹고 2번을 더 먹자는 얘기인데 그 2번 더 먹는 것은 간식이 될 것입니다. 간식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면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위장은 음식을 먹으면 하루에 한 2번 정도, 2시간 정도 주물주물 일을 합니다. 그때 소장은 쉬도록 되어 있고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음식을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드디어 3시간 동안 소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위장은 휴식을 취합니다. 평생 밥을 먹지만 이렇게 5시간의 식사 간격을 띄워주면서 밥을 먹으면 위장과 소장이 교대로 쉬면서 여전히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을 7시 반에 먹고 5시간이 지난 12시 반에 점심을 먹고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반에 저녁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 위장과 소장이 교대로 휴식을 취해주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번을 먹으려면 그 중간에 먹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아침을 먹고 한 10시쯤에 또 과일과 채소를 먹어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7시 반에 밥을 먹어줬어요. 2시간이 지난 9시 반이 되니까 위장에서 일이 끝났습니다. 소장으로 내려보냈어요. 위장은 드디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위장에 일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위장은 쉴 수가 없어요. 과로하면서 또 이것을 소화시켜야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이 움직일 때는 소장을 움직이는 에너지까지도 위장으로 지원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장에서 지금 한참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시간에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그 장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은 썩을 수밖에 없고 독소가 나올 것입니다. 먹은 영양소가 아니고 독소로 변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번 먹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될까요? 그거는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아닌지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만 사람들이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천연계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과 사람들이 석유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이 비타민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는 화학 구조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왜 천연 비타민은 세포가 받아먹고 건강이 좋아지는데 합성 비타민은 안 받아먹고 더 빨리 죽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입체 구조식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종이일지라도 빳빳하게 펼친 종이와 꾸깃꾸깃한 종이, 구조식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입체 구조식이 틀립니다. 빳빳한 종이에다 편지를 써서 선물로 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지만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어도 꾸깃꾸깃해서 던져주면 그거 펼쳐볼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학 구조식이 똑같다 할지라도 입체 구조식이 틀린 이런 합성 비타민은 우리 세포가 안 받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물질 취급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수명이 더 빨리 단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합성 비타민은요, 예를 들어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는 것만큼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 합성 비타민 C는 달랑 비타민 C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소화, 흡수, 운반되려면 도와줘야 되는 많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달랑 비타민 C 하나밖에 없어요. 입체 구조식 문제를 떠나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과일과 레몬 속에 있는 즙을 딱 짜서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은 놀랍게도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스코르빈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얘를 소화, 흡수, 운반시켜주는 데 필요한 미네랄과 또 비타민 P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양은 적을진 모르지만 다 흡수하고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6번째 새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입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보충제를 먹었더니 오히려 더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뉴스는 현대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있어야만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케미칼로 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런데 음식 속에는 50년 전보다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20단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보충제 먹으니까 더 빨리 죽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지금 형편 속에 있는데 제가 양방에서도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질병이 치료되는지 영양역학을 연구했고 또 한방에서는 한방 식이요법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양방과 한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딱 들여다보니까 놀랍게 답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뉴스는 제가 직접 연구한 것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천연 항산화제를 즙으로 보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케미칼로 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천연 이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20단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현대 영양학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단을 먹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20단 속에 대부분은 섬유질입니다. 일부의 섬유질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섬유질은 먹어줘야 되지만 그건 반찬 먹을 때 먹는 양으로 충분하고요. 20단의 섬유질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섬유질은 먹었고 결국은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다 배설되는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단을 녹즙기에다 넣어가지고 모든 섬유질을 빼버리고 나머지 그 속에 들어있던 물과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만 짜서 마신다고 하면은 20단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산화 주스기를 통해서 항산화 주스를 잘 마셔준다라고 하면은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를 얼마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기농으로 된 비타민을 만들어 먹는다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독일 예나 대학의 게르하르트 야라이스 박사님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체의 생리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식물성 성분이 약 1만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은 그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 많은 성분들이 영양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이다. 여러분, 과일과 채소 속에 우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 파이토케미칼이 자그마치 1만 종류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중에 몇백 가지밖에 아직 그 효능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효능 다 밝혀지고 나면 이미 시대는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능이 밝혀진 것도 하나하나의 효능이지 그게 서로 합해지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는 도대체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케미칼을, 이 파이토케미칼을 연구 결과 밝혀지는 대로 모아가지고 그걸 비타민 정제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좀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과일과 채소에서 섬유질만 빼고 다 먹으면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만 가지 한꺼번에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달려가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 이 항산화제를 베타캐로틴과 함께 마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노이드의 작용 과정은 이렇다. 우리가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A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레티노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게 된다. 이 레티노이드는 다시 몇 가지의 천연 물질로 분해되는데 정상 세포는 가만 놔두고 돌연 변이를 일으킨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찾아간다. 인체 유전자에는 원래 암세포와 같은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 레티노이드에서 분해된 물질들은 이 수리하는 유전자를 자극해 돌연 변이를 일으킨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섬유질을 뺀 항산화 주스를 마실 때에 그 속에 베타캐로틴을 비롯해서 많은 항산화제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베타캐로틴이 몸속에 들어가면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놀라운 항산화제가 지금 암이 진행되고 있는 부위를 찾아가서 그 암을 싹 치료해주는 놀라운 항암 효과가 있고, 망가진 유전자를 수리해주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암 환자들도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